자, 우선은 로또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우리 했던 코드 설명부터 드릴 건데, 이 코드는 어디에 올려놨냐면, 로또 코드. 정답 코드는, 정답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푼 로또 코드는 DJ 여기 공유 폴더요. 공유 폴더에 DJC에 헬로 CPRJ 9번. 여기에 로또 있어요, 로또. 요 안에다 올려놨습니다. 코드 설명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문제는 7개의 정수 입력받고 그 정수가 중복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단 보너스 번호이기 때문에 그 앞에 6개 한해서만 순차 정렬을 하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순차 정렬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7칸짜리 배열 쓰신 다음에 0번째부터 5번째까지만 정렬하고 마지막 6번째는 그냥 냅두는 방법을 쓰셨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저는 그냥 변수를 따로 뒀어요. 따로 뒀습니다. 따로 뒀고요. 그래서 이제 7개의 수를 입력을 하는데 스캔F 포문이랑 스캔F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숫자를 이렇게 한 번에 7개를 입력하고 엔터를 탁 치면은 숫자 7개가 각자의 자리에 맞게 들어갑니다. 앞에 6개는 배열에 들어가고 끝에 7번째 수는 BNS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보너스 번호가 1 미만이거나 45를 넘는 경우 이때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보너스 번호가 제대로 됐다면 엘스문으로 빠집니다. 네, 엘스문이 좀 길죠? 그래서 이제 이 로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디벼보면서 만약에 이제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다.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브레이크 해서 포문을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포문 빠져나가고 이 포문 빠져나갈 때 워롱 값을 1로 해요. 1. 그래서 이 워롱 값이 그 0인 경우에는 정상인 경우예요. 정상인 경우는 이렇게 그 정렬해주고 출력을 해주고요. 출력을 해주고 만약에 이제 그 정상이 아니다. 자, 워롱 값이 1이 나왔어요. 1이 나왔으면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니면 이제 이 BNS 값이 i번째 값이랑 중복이 된다. 중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보너스가 뭐 첫 번째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값 중에 하나랑이라도 겹치게 되면은 뭐 보너스 번호가 중복돼요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워런 값이 1이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또 번호랑 보너스 번호가 그러니까 보너스 번호랑 로또 번호가 1부터 45까지의 값이고 보너스 번호가 로또랑도 겹치지 않는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 중복 체크해요. 여섯 자리 숫자가 서로 이제 혹시 중복이 되는지 체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복 서로 이제 절대 이제 안 겹친다. 겹치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그 오름차순 정렬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정렬 코드가 다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뭐 J2번째랑 J 플러스 1번째 이렇게 해서 뭐 J 플러스 1번째가 더 크면은 서로 순서 바꾸고 요거 이제 버블 정렬이죠. 버블 정렬.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버블 정렬 써가지고 정렬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출력하고 보너스 번호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입력한 7개의 수를 출력을 하는데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랜덤이에요, 랜덤. 이제 입력받는 게 아니고 랜덤을 썼는데요. 그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걸 썼어요. 보통 인터넷 찾아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시간값인데 시간값을 이용할 경우 나랑 다른 사람이랑 동시에 진행을 해도 이제 똑같은 난수가 나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동시에 돌려도 전혀 다른 난수가 나오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K를 제가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어쨌든 이제 그 보너스 번호를 먼저 구하고요. K를 하나 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반복문 안에다가 이제 반복문을 하나 넣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또 번호 6개에 대해서 이제 랜덤을 돌리는데
이제 보너스에 대해서 랜덤 돌리고 로또 번호 6개에 대해서 랜덤을 돌려요. 그래서 이 i 번째 값에 대해서 랜덤 돌리고 만약에 이제 그 첫 번째부터 해서 가장 첫 번째부터 해서 i 번째 직전까지 하나하나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복이 발생을 했다. 중복이 발생을 하면요. 중복이 발생을 하면요. 이 i 값을 하나 깎아줘요. 즉 i 값이 만약 1이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하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왜 해주냐면 그 시드라는 거를 바꿔서 난수를 다시 생성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난수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s 뭐 랜드 1, s 랜드 2 이런 식으로 이런 시드라는 값을 줘야 돼. 시드 값. 그러니까 기준값이라고 하면 뭐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값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안에 이 get current process id가 100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100을 가지고 이 100을 이용해서 난수를 줬는데 중복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만약에 또 랜드를 또 호출하면은 똑같은 난수가 계속 나와요. 이 시드 값이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K라는 변수 이용해서 이 값을 인위적으로 하나 증가시켜서 이제 새로운 난수가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를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그 전 회차로 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i 풀풀 해가지고 내가 원래 이제 랜덤 넣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다가 랜덤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폼은 또 돌리면서 만약에 보너스 번호가 혹시 중복이 일어났다. 그럼 보너스 번호 다시 뽑아요. 다시 뽑고 i 값을 마이너스 1로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랜덤 그 시드 값도 다른 값으로 넣고 다시 이제 랜덤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i를 마이너스 1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여기 뿔뿔을 만나면서 0이 되고 0번째부터 다시 처음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한 거를 버블 정렬, 이게 오름차순 정렬을 쓰고 출력을 하였습니다. 출력을 하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정렬할 때 지금 이렇게 생긴 코드를 쓰는데 우리 공유 폴더에 제가 자료 올려놨습니다. 여기 심화 및 DJC에 심화 및 참고 자료에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올려놨고요. 이제 알고리즘에 보면은 뭐 알고리즘 PPT도 있고 버블 정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놓은 것도 있고 코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C 언어 시간에는 이거 두 개 가지고는 제가 수업을 안 할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뭐 버블, 뭐 선택, 퀵 정렬, 그 다음에 자료 구조 같은 경우는 뭐 링크드 리스트, 그 다음에 스택, 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할 겁니다. 컴퓨터 공학과 기준으로 봐도 2학년쯤 하는 내용이라서 지금 여러분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삼아서 보시고 궁금한 것은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다만 이 중에서 정렬하는 거, 버블 정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버블 정렬이라는 게 뭐냐면 버블이라는 게 뭐예요? 거품이잖아요. 거품이 이렇게 하나씩 쌓이듯이 그렇게 쌓이듯이 정렬하는 방식인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선택한 거랑 그 다음 거랑 비교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더 크면은 순서로 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블 정렬이 한 사이클이 돌잖아요. 한 사이클이 돌면은 가장 큰 값이 맨 뒤로 오게 돼 있어요. 한 사이클 돌면. 근데 두 사이클 돌면은 두 번째 큰 값이 열로 오고 세 사이클, 네 사이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내지는 9번의 사이클을 돌면은 이제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 거고 뭐 부호를 반대로 바꿨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 게 더 클 경우에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뒤에 게 더 클 때 뭐 자리를 바꾸게 한다. 그러면은 내림차순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버블 정렬이 구현은 굉장히 쉬운데 구현은 쉬우나 효율은 매우 나쁜 편. 효율은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C샵이나 C++이나 자바 뭐 C도 뭐 그렇긴 한데 특히 이제 C샵, C++, 자바에는 좀 더 이제 쉽게 정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코드 한 줄로 정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코드 한 줄 안에 있는 알고리즘이 이 버블 정렬보다는 훨씬 좋은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예로 들면은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 뭐 10, 뭐 3,
뭐 40, 그 다음에 뭐 41,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4.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이제 I 값이 0일 때, J가 0일 때. 그래서 이거를 왜 해주냐면, 이 작업을 왜 해주냐면, 이 J번째랑 J 플러스 1번째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얘랑 얘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 같은 경우는 뭐 얘랑 그 뒤에 있는 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7까지만 비교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 값을 마이너스를 또 왜 해줬냐면 이게 한 사이클이 돌고 나면은 어쨌든 제일 큰 값이 무조건 뒤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뒤에 부분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부분만 이제 또 버블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마이너스 i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사이클만 보여드리자면 이제 뭐 j가 0일 때 그리고 그 j 플러스 1이 자 이제 0번째랑 1번째 비교반인데 그 0번째가 더 큽니다. 이거는 숫자 두 개 위치 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3, 10, 뭐 40, 41, 7, 4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또 비교해요. 얘네들이 비교했는데 뭐 얘네 둘은 뭐 별 이상이 없어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비교해요. 얘네 둘이 또 비교했는데 그 앞에 있는 게 더 커야 자리 바꿔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얘네 둘이 비교해요. 비교하니까 얘가 더 크죠. 앞에 뭐 40, 10, 3은 다 그대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 둘이 비교해요. 어떻게 돼요? 41이 더 크죠? 그래서 이제 J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비교하겠죠? 그래서 6 빼기 1 빼기 i니까 5가 되고 J가 5 미만이면 4까지 비교하는 거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사이클이 돌면은 30, 10, 47, 4, 41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i 값이 1이 되고 얘도 1이니까 이제 J는 4 미만, 즉 J 값이 0부터 3까지잖아요. 0부터 3까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0번째부터 또 비교하는 거예요. 자, 3이랑 10이랑 비교했더니 이제 자리 바꿀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J 값이 1이 되고 1이랑 2랑 1번째랑 2번째 서로 비교해봐요. 바꿀 필요 없어요. 넘어가요. 자, J가 2고 또 얘네들이 비교합니다. 그럼 이제 바꿔야겠죠. 3, 뭐 10, 7, 40, 뭐 4, 41. 그 다음에 J가 3일 때 이렇게 또 비교해 보니까 또 앞에 게 또 더 커요. 그럼 결과적으로 3, 10, 7, 4, 40, 41 해서 제일 큰 거랑 두 번째로 큰 게 맨 뒤로 가죠. J가 3일 때까지만 비교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비교를 해가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급할 때 쓰기 좋은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효율은 나쁜데 결과적으로 정렬은 잘 해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알고리즘 자체가 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게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버블 정렬이라고 말은 했는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출발지가 있고 목표 지점 있을 때 그 목표지로 가는 일련의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왜 있을까요? 그럼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숫자 정렬을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정렬을 굳이 왜 할까요? 데이터 정렬을 왜 할까요? 굳이? 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음, 보기 편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음, 가독성을 얘기하신 거네요. 그럼 컴퓨터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뭐 똑같은데? 그럼 왜 했죠? 컴퓨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러한 정렬, 그러니까 알고리즘들이 왜 있는 것 같아요? 김동현님, 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오, 제가 원하는 답이 맞는 것 같아요. 빨리 하려고. 맞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배열이 길이가 한 3이에요. 근데 값이 1인 걸 찾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뭐 0이 있고 얘는 1이 있고 얘는 2가 있는데 값이 1인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하나 체크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길이가 3만이에요. 배열의 길이가 3만인데다가 숫자가 막 뒤섞여 있어요. 뭐 10도 있고 뭐 1000도 있고 그다음 뭐 999도 있고 한데 이 중에서 뭐 756을 찾으래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3만 개를.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럼 순차적으로 쫙 정렬 하고 나면은 좀 더 찾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게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거를 찾을 때는 대부분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좀 정렬한 다음에 찾아요. 그래야지 좀 불필요한 반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또 설명드렸고 정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들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시고요. 이제 드디어 실습을 같이 해볼게요. LOC PROJ 11 만듭니다. 네, 그거를 만드시고 자, 소스를 추가하세요. 그래서 LOC 01 뭐 솔브 1 이렇게 적습니다. 그다음 뭐 샵 인클루드 stdio.h 적고 인트 메인 괄호를 닫고 리턴 제로를 적어요. 자, 적고 나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문자를 입력받고 나서 이거는 총 바이트를 계산하래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자를 이렇게 쭉 입력받고 그 문자의 끝에 맨 끝에 널 값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다 세면 돼요. A, B, C 하고 한 칸 띄고 뒤에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바이트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하면 됩니다. 다만 글자 수를 세는 거는 조금 문제가 다른데, 글자 수를 세는 건 좀 다른데 왜냐면은 그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바이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안이라는 글자 하나를 쓴다 하더라도 2바이트를 차지하거든요. 뭐 A, B 이런 거는 또 1바이트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문을 걸어서 이 값이 아스키 코드에 해당하면은 하나를 증가시키고 이 값이 만약에 아스키 코드 그 범위 안에 없는 값이에요. 그럼 인덱스를 하나 앞으로 옮기고 하나를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문제를 한 번에 풀어볼게요. 그냥 한 방에. 그래서 뭐 프린트 F 문장을 입력하세요. 적고 뭐 캐릭터 테스트 1024 적고 gets 적습니다. 1번 바이트 수 출력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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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합니다. 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뭐 while문을 이용해도 되고 for문을 이용해도 돼요. 그래서 while문으로 작성한 코드는 제가 여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저는 포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포문으로. 인트 바이트 카운트 0 하고 바이트 카운트 0은 바이트 카운트 뿔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에 바이트 카운트 번째가 10값이 아닐 때까지 반복문을 계속 돕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포문 끝에 세미콜론 붙이면 안 돼요. 붙이면 안 되는데 지금 이 포문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 숫자 세는 게 목적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숫자를 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미콜론 붙여서 마무리해도 됩니다. 나는 죽어도 세미콜론 붙이기 싫다, 찝찝하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printf에서 바이트 크기 %d 바이트, 그래서 바이트 카운트 이렇게 적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코드 테스트 해보면은 뭐 단순히 이제 A, B, C, D 하면은 바이트 크기가 4가 나올 거고, 내가 이제 공백을 넣었다. 그래도 어, 이거 공백을 넣으니까 크기가 달라지네요. 아, 달라진 게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5바이트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바이트. 왜냐면 공백 자체도 ASCII 코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이트를 구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글자 수를 구하는 거예요. 글자 수를 구하는 거. 그래서 int count는 0 하고, 이제 글자 수에게 폼은 작성합니다. int i는 0, 테스트 i번째의 글이 널값이 아닐 때까지 i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 i번째가 0 이상 이면서 127 이하이면 얘를 하나만 증가시키고요. 지금 이런 경우, 그러니까 ASCII에서 벗어나는 경우죠. 자, 그때는 인덱스를 하나 더 증가시켜요. 그리고 나서 글자 수를 하나 증가시켜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카운트를 출력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하이, 안녕 이렇게 딱 치면은 바이트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바이트이고요. 글자 수로만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 수랑 바이트 수 출력하는 거를 같이 해봤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거 우선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려드린 이 로직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 이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예외 처리가 좀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저도 고민이에요. 보면은 자, 윈도우랑 점을 누르면은 이모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이모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렇게 출력도 안 돼요. 출력도 안 될 뿐더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특수 문자죠. 그리고 이런 거. 자, 이거를 이렇게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 널값이 들어가 있어요. 널값 들어가고 물음표. 뭐 괄호나 별은 그렇다 치더라도 널값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값이 좀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래서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건데 이게 보면 널값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판단하는 게 이 코드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거나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비추천합니다. 왜냐면은 문자열 처리는 다른 랭귀지에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C로 막 이렇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로또에 대해 설명드렸고 정렬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 문제까지 풀어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요, 여러분 따라 적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재밌는 거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동적 할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메모리를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할당하는 거예요. 네, 이게 동적 할당인데, 이 동적 할당이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n이라는 변수를 쓰고 n이라는 변수 쓰고 이런 식으로 n의 값을 이용해서 배열의 크기를 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시도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보여드릴게요. 불가능한 이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왜 그런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면요. 아, 이건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긴 해요. 뭐 여러분이 좀 심화된 내용, 전공 심화라든지 컴퓨터공학과 2학년, 3학년, 4학년 할 거라면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따라 적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참고만 하면 되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요거를 그 stdlib라고 해서 한 개 더 필요해요,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뭐 int n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int numbers n 해서 na 값은 내 생각에는 이게 scanf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편의상 잠깐만 언더바 s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적으면은 그 n이 빨간 색깔이 나오고요. 여기 뭐라 적혔냐면 식에 상수값이 있어야 한대요. 즉 상수라는 게 뭐예요? 그 정해진 수를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를 그냥 내가 넣거나 아니면은 컴파일 단계 전에 그 숫자를 정해주는 매크로 상수를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크로 상수 넣거나 그냥 수를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변수를 넣으면 안 돼요. 변수를 넣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거를 쓸 게 아니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int 별 numbers int 별 형변환하고 malloc size of int 곱하기 n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따로 할당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내가 입력한 크기만큼 배열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 컴퓨터 메모리가 C 언어 메모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마 이 이미지를 제가 몇 번 더 보여드릴 건데 C 언어가 C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보통 이런 메모리 구조를 따르는데 여기 스택 영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컴파일 타임의 크기가 결정된다. 즉 프로그램 실행 전에 크기를 결정해 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 힙 영역이죠. 힙 영역. 힙 영역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행 이후에 메모리를 할당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딱 요이 땅 해서 딱 그 시작하기 전에 미리 크기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변수나 배열 등은 상수로 크기를 정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힙 영역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실행 이후에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미리 할당 안 해도 돼요. 미리 할당을 안 해도 됩니다. 미리 할당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힙이라는 영역에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상수를 이용해서 크기 잡는 거는 스택이라는 메모리 영역에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메모리를 할당해 준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열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멜록이라는 거를 써서 힙이라는 이름의 메모리에다가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써서 스택이라는 곳에다가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열을 쓸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딱 보통 쓰고 있는데요. 우리 데이터를 넣다 보면은 이렇게 엑셀 같이 생긴 표 모양에다가 데이터 넣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이제 뭐 학생 성적표에서 뭐 이름, 번호, 뭐 이름, 뭐 점수 이렇게 해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서 뭐 이름, 뭐 한영빈, 뭐 이동준 이런 식으로 적고 점수 뭐 100점, 뭐 빵점, 뭐 50점에서 뭐 노용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이렇게 이제 그 한 줄짜리 칸이잖아요. 한 줄짜리 칸.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이런 2차원이나 뭐 3차원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만약에 넣고 싶다. 라고 하면은 배열을 2차원 배열이라는 걸 쓰면 돼요. 2차원 배열이라는 걸 쓰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쓰냐면 자, 요거까지도 일단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참고로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볼게요. 뭐 샵 인클로드 stdio.h 적고 int main 가로열고 닫고 return 0에서 int num 5 int nums 3 5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냐면 자, 요런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총 15개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3차원 배열도 가능하고요. 4차원 배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차원수로는 255차원까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공간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차원 개념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쉬었다 하고 그냥 한번
따라서 적어보시고 참고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개념 제가 소개만 좀 해드리고 싶어서 소개만 해드리고 그렇게 개념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그 다음에 아까 메모리 영역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메모리 영역 설명하면서 변수 영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파일을 좀 분할해서 코드를 좀 더 이쁘게 쓰는 방법 역할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구조체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들이 마무리되면은 팀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럼 좀 쉬었다 오세요.